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12년 여름 26살 한 여성이 평생 직장이라는 꿈을 품고 주한미군 부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희망과 열정은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어떤 시련으로 변해갔을까요? 치외법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괴롭힘, 그리고 8회 동안 홀로 견뎌낸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외침. 오늘은 묵묵히 기록해온 진실로 세상과 마주한 그때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큰 울림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12년 6월 대구의 한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한지영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26살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손에 쥔 채 꿈꿔왔던 평생 직장의 첫날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지영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치과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을 이곳에서 펼쳐보고 싶었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미군들의 목소리, 낯선 건물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까지. 지영은 이 모든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치과 건물에 도착한 지영을 맞이한 건 친절한 선배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한지영 씨시죠?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배들의 따뜻한 말에 지영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멸균실에서 시작된 지영의 첫 업무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한국 치과에서 사용하던 장비와는 다른 시스템들, 영어로 된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야 했죠.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익히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생사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지영은 동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진심 어린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흘렀어요. 지영은 점점 업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환자들과의 소통도 늘어가고 미군 의료진들과도 어느 정도 업무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아침 부대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영에게는 이 직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장의 터전이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어요. 지영은 자신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입사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후에 개운한 피로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지영 씨,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영이 돌아보니 김태준 치과 원장이 서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김 원장은 지영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군 계급으로 따지면 중대장과 이등병 정도의 차이였죠. 저녁 드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김 원장의 제안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새로운 직원으로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영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좋은 식당을 알고 있어요. 가시죠 라고 말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원장은 지영의 업무 적응 과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지영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원장은 2차로 간단히 한잔 하죠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내심 집에 가고 싶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주점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김 원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야기, 군의관이 된 과정 등을 말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김 원장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지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냥 업무상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어디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김 원장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부대 밖에서 자정 이후에 돌아다니면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김 원장이 제안한 장소가 모텔 앞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지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지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김 원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만요. 그는 지영의 팔을 잡으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김 원장의 손이 지영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지영의 단호한 거부에도 김 원장은 괜찮다며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지영은 온 힘을 다해 김 원장을 밀어냈어요. 정말 안 돼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영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집에 도착한 지영은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월요일에 출근해서 김 원장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지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지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준 원장을 마주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김 원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지영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만 하자.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지영은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어요.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멸균 업무에 더욱 정성을 들였고 환자들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지영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지영은 이번 기회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지영은 평택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대구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어요. 평택 부대의 치과는 대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동료들도 많아졌고 업무 환경도 더 체계적이었어요. 지영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라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났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새로 부임한 박성우 치과 원장이 지영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 원장은 처음에는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가끔 박 원장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함께 먹곤 했거든요. 지영 씨, 오늘 시간 어떠세요? 함께 저녁 드실까요? 박 원장의 제안에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일이 떠올랐지만 계속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는 평범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영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간단한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안도했어요. 제 집에서 한 잔만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술이 있어요. 박 원장의 제안에 지영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그의 집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따라갔습니다. 박 원장의 집에서 그가 내놓은 술은 특이했어요. 고향에서 가져온 특별한 술이에요. 라벨은 없지만 정말 좋은 술이거든요. 박 원장이 권하는 술을 지영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었던 지영이 한 잔을 마시자마자 극도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지영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자신의 집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영 씨, 어젯밤에 아무래도 사우피 임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성우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동네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서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병원비는 지영이 냈습니다. 박 원장을 병원으로 불러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똑히 보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돈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신고를 하자니 증거도 부족했고 이 일로 또다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영은 결국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번에도 참자. 일만 하자. 지영은 또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처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아팠어요. 그럼에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어요. 두 번의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지영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지영은 여전히 멸균실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구가 완벽하게 소독되었는지, 내일 사용할 도구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지영의 업무 태도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지영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적당히 해도 돼.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지영에게는 완벽한 업무 수행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지영의 노력은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에서는 치과 부문 우수, 직원들을 20명씩 선발해 정기적으로 상을 주는 퍼시픽 리저널 덴털 커맨드 탑20 나는 상이 있었어요. 이 상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시상식 날 지영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지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을 받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그래, 이렇게라도 인정받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지영은 또다시 같은 상을 받았어요. 두 번째 수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지영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인이 이 상을 2번이나 받다니. 와, 지영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상을 2번씩이나? 동료들의 축하에도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요. 상을 받은 후에도 지영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 매뉴얼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지영 씨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에요.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상급자들의 평가도 항상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런 칭찬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정한 인정이 아니라 그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상을 받아도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럼에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영의 책상 서랍에는 2개의 상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은 지영에게 자신이 견뎌낸 시간들의 증거이자 앞으로도 계속 버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은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라우마가 지영을 최고의 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차단한 채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지영의 일상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의료 현장에도 새로운 지침들이 내려왔어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공동 소독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였습니다. 모든 직원은 개별 소독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은 새로운 지침을 꼼꼼히 읽어보며 즉시 업무 방식을 바꿨어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야.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마이클이라는 미국인 동료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공동 소독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새로운 지침 확인하셨죠? 개별 소독을 해야 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마이클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지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해요.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부터 지영과 일부 동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지영의 원칙적인 태도를 융통성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영은 몇몇 동료들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치위생사가 해서는 안 될 진료 결정을 임의로 내리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영, 너는 너무 꼼꼼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영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랑 있으면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야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원래 매점에서 팔던 것들인데 그날따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지영이 받은 라면 포장지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음식에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영은 분노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지영은 중간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시정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당 군의관과 확인해봤더니 유통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음식들이었다고 하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영을 질책하는 내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음식을 받았던 다른 한국인 근로자들은 증언을 꺼렸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괜히 나서서 문제 만들 필요 있나? 그냥 넘어가자. 모두가 지영을 말리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지영에 대한 따돌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철제 캐비닛 문을 여닫는 소리가 크다며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환자가 없는 시간에 삶은 달걀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근무 시간에 왜 음식을 먹느냐며 심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영은 항상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워.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지영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었고 업무 관련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지영은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자신만 외톨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지영은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혼자서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직장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지영은 점점 날카로운 바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초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둔 과거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정말 더 이상은. 지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26살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일만 하자는 신념으로 버텨왔어요.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경험도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모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문자답하며 서 있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틈틈이 적어둔 일기장들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하소연하며 써놓은 글들,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성폭행 당한 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까지. 이게 다 내가 겪은 일들이구나. 지영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기록해두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지영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어. 세상에 알려야 해. 봉인해왔던 모든 것들을 꺼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한 건 대구에서 겪었던 김태준 원장의 성추행 사건이었어요. 이미 2018년에 한 번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그 사건 말이에요. 지영은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평택에서 벌어진 박성우 원장의 성폭행 사건이었어요. 이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라벨 없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받았던 충격적인 전화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받았던 따돌림, 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건, 그리고 사소한 일장까지 트집 잡는 동료들의 행태까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지영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신고를 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2월 어느 날 지영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수사사령부 CID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그동안 정리해둔 모든 자료들을 첨부해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온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부터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지영을 더욱 노골적으로 피했고 상급자들도 차가운 표정으로 지영을 대했습니다. 지영이 뭔가 고자질을 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라도 해야 해. 지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2달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영에게 날아온 건 예상치 못한 통지서였어요. 파면 예정 통지서라고 적힌 그 서류를 받아든 지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신고를 했더니 되레 나를 해고하겠다고?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밤새 울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절망 속에서도 지영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넉 달 후 지영에게 최종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파면 결정 통지서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힌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날 해고하는구나. 지영은 통지서를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해고 사유는 황당했어요. 근무지에서 소란을 유발했고 개인이나 기관의 평판과 권위를 손상하는 허위 또는 악의적인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악의적이라고? 자신이 겪은 성폭력과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되레 거짓말쟁이로 몰린 것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수사사령부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2달 동안 기다렸던 수사 결과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기소라고요? 그럼 제가 겪은 일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지영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누가 죽어야 제대로 수사할 건가요? 담당자는 자세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에요. 지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곳은 오래 갈 수 없어. 분명히 그럴 거야. 지영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의 외침은 너무나 작고 무력했어요. 며칠 후 지영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정밀의 노무사는 지영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주한미군은 특수한 지위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정 노무사는 지영을 도우기로 했어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봅시다. 그동안 기록해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영과 정 노무사는 며칠에 걸쳐 8년간의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인터넷에 하소연했던 글들,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들까지 모조리 정리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두신 덕분에 싸워볼 만해요. 정 노무사의 말에 지영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었어요. 이소영 감독관은 지영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개선 지도문을 보내는 것뿐이지만요. 하지만 지도문 발송부터 쉽지 않았어요. 평택 미군기지에 등기 우편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전화도 여러 차례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미군 인사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해서 보냈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어요. 고용부 본청이 아니라 지청에서 왜 바로 연락했느냐며 담당자는 기분 나빠했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감독관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SOFA 협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주한미군 문턱 자체가 너무 높아요.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소영 감독관의 말에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소파 협정에 따르면 지영은 먼저 미군 측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었어요. 달걀로 바위 치기 같은 거네요. 지영은 절망스러웠습니다. 특별심사위원회까지 가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가서도 이길 확률은 희박했어요. 최근 5년 동안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 해고 신고 건수는 7건이었는데 이 중 한 건만 구제됐어요. 고용부 담당자의 말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비록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군 측이 한국인은 별로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해요. 지영은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달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지영은 불안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를 앞둔 어느 날 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 8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6에 시작했던 미군 부대 생활이 34이 되어서야 이렇게 끝나게 되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지영은 첫 출근날 가졌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꿈,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렸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나는 침묵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밀의 노무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 씨,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영은 잠시 고민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제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은 그 정도의 용기밖에 없어요. 며칠 후 지영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8년간의 침묵을 깬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발이었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네요. 응원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죠.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영을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당장 신고하지 않았냐, 증거도 부족한데 믿을 수 있냐 같은 댓글들을 보며 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감독관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 덕분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미군이 독일 노동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소파를 수정했고, 일본은 방위성이 자국민을 채용해서 미군의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채택했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해요. 지영 씨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소영 감독관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해고 절차에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정밀의 노무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용부의 재심사, 그리고 특별심사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모두 세상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영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함께 싸우고 싶어요.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침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용기가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지영의 8년간의 기록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던 거야. 지영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 것이에요. 미군 부대 담장 밖으로 나온 지영의 외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첫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씨의 8년간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6살 꿈 많은 청춘이 34이 되어서야 세상의 진실을 외칠 수 있었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영 씨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내야 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바뀌어야 할 제도들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지영 씨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용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무르익은 청춘이 쉬어가는 카페, 블루벨벳 라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